자, 그러면 블러드 타입이 사람의 캐릭터와 관련이 없다면 그 사람의 캐릭터는 무엇으로 얘기를 하면 좋을까?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MBTI라는 것이 있습니다. 빠밤. 네. MBTI가 뭐냐면요. M하고 B는 사람 이름이에요. M은 마이어스 브릭스. 네. 유형 지표라고 해서 MBTI라고 그러는데 마이어스와 브릭스는요 모녀지간이에요. 네, 이 심리학자이자 뭐 소설가이자 뭐 이런 나중에 이제 그런 사회적인 지도자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심리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MBTI를 이 모녀간에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학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어스 브릭스 유형 지표라고 그래서요. 그걸 줄여서 MBTI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성격을 이 분석 심리학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1944년에 개발을 한 성격 유형 검사인데 사람의 성격을 16가지 유형으로 나눠 설명했고요. 이게 이제 학계에 발표가 되면서 사람들이 블러드 타입보다는 MBTI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얘기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는 어디를 가시든지 누구를 만나시든지 간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MBTI가 뭐예요? 이렇게. 요즘은 회사 면접에서도 반드시 적어야 되는 게 MBTI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MBTI를 만약에 검사를 하셔서 내 성격이 어떻다라는 것을 알아내셔야 되는데 그게 인터넷에 MBTI라고 치고 들어가시면 무료 성격 테스트가 나오거든요. MBTI. 근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빨리 해도 한 2-30분 이상 걸리거든요. 네, 뭐 수백 가지 질문을 하니까 그거를 다 하실 수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주 핵심적인 것만 딱 뽑아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MBTI는요, 총 이렇게 8가지의 반대되는 성격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격을 가지신 분은 외향적이고요. I 성격을 가지신 분은 내향적인 거예요. S라는 성격을 가지신 분은 감각형이고요. 그 다음에 N이라는 MBTI가 들어갔으면 직관형이라는 뜻입니다. T가 들어가 있으면 사고형이고요. F가 들어가 있으면 감정형이에요. J가 들어있으면 판단형이고 P가 들어있으면 인식형이다. 잘 모르시겠죠? 복잡하니. 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E와 I가 반대예요. 그러니까 외향적이면 E 성격을 갖고 계신 거고요. 내향적이면 I 성격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S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이고 경험적이고 정확한 어떤 그런 감각을 추구하시는 분은 S, 직관적이면은 N, 원칙이나 논리를 중요하는 사고적이다 그러면 T, 네, 감정을 좀 더 중요시 여긴다 F입니다. T하고 F는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J를 갖고 계신 분들은 판단 여기 뛰어나세요. 약간 보수적이긴 한데 그 반대의 성격이 P입니다. 네, 그러니까 E하고 I하고 반대고요. S하고 N 반대, T하고 F 반대, J하고 P가 반대입니다. 아직도 모르시겠죠? 자,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MBTI의 4가지 중에 나는 E를 갖고 있는 사람 같다. 그럼 외향적이다 이겁니다. 밝고 유쾌하신 거예요. 동적인 느낌의 아이템이라는 뜻이 되고요. I다 그러면 내향적입니다. 차분하고 조용하고요. 정적인 느낌이라는 거죠. N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직관적인데 트렌디한 느낌이 들어요. 독특한 느낌을 잘 살려내는 그런 성격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S가 들어있으면 감각적입니다. 실용적이고요. 심플한 느낌이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세요. 그 다음에 F가 있는 것 같다 그럼 감정적입니다. 타인과 친화력이 아주 갑이죠. 남이 봐도 괜찮아야 될 정도로 다른 사람한테 신경을 많이 써요. 자, 이 T가 문제입니다. T다 그러면 굉장히 문제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고의 중요성을 가장 높이 평가하거든요. 자기 친화적 비주얼이고요. 내가 만족하면 장땡인 거예요. 남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네, P라고 하면은 인식적인 측면이 강한데 유연하고요. 도전지향적입니다. 자유로운 스타일이 어울리고요. J라고 하면은요, 판단력이 이제
강하신 분인데 보수적이고 안정지향적이에요. 딱 떨어지는 옷을 좋아하고요. 그런 스타일을 굉장히 지향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조금 느낌이 오시나요? 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중에 4가지를 골라내셔야 되는데 저는 MBTI가 뭐냐를 말씀드리면 이해가 가실 수 있으세요. 저는 MBTI가요 ESFJ라고 합니다. ESFJ. 별명이 있어요. 사교적인 외교관이랍니다. 타인을 향한 세심한 관심과 사교적인 성향으로 사람들 내에서 인기가 많으며 타인을 돕는데 열성적인 세심형이다. 자, 어떻습니까? 딱 떨어지지 않나요? 그쵸? 네. 네, 근데 분명히 단점도 있습니다. MBTI가 인기가 있는 이유가요. 정말 좋은 점도 많지만 그만큼 나쁜 점도 함께 있다라는 것. 도전과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SFJ, 그러니까 ESFJ 사교적인 외교관 스타일들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족보다는 외부인을 더 챙기기도 하고요. 뭐 그런 면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MBTI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SFJ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이 MBTI는 분명히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같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인터넷 들어가셔서 시간 나실 때 MBTI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저 같은 성격의 SFJ 성격을 가지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되오니 그러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SFJ예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요. 자, MBTI가 어떤 건지 대충 눈치를 채셨나요? 네, 이 중에 4가지를 골라서 본인에 맞는 MBTI를 기억해 두셨다가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셔서 자신과 잘 맞는 스타일인지를 확인하시면 더욱더 재미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 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 MBTI도요, 절대적인 성격 테스트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MBTI도요, 블러드 타입처럼 혈액형처럼 과학적으로 검증된 도구가 아닙니다. 단순히 재미와 놀이로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 MBTI가 블러드 타입과 성격을 연결시켰었던 과거의 오류를 반복하고 있다 이겁니다. 어떤 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광고인데요. 직원 복지는 되게 좋대요. 햇반, 단백질 소세지 많이 있습니다. 커피 무제한 제공입니다. 뭐 이러더니 지원 자격란을 보시게 되면 저희는 MBTI를 보고 뽑아요. 이 성향이신 분 많은 지원 부탁 바랍니다. ENTJ, ESFJ 분들은 지원 불가합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네. I 성향이신 분들도 많이 지원 부탁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와, 네, 장난 아닙니다. 그쵸? 이래서 구인 구직 사이트의 이러한 기업 채용 공고에 MBTI 결과 제출을 필수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취업 시장에서 능력이나 경험보다 성격 유형이 주가 돼서 취업 장벽이 생긴다면 이는 또 다른 사회 문제가 되겠죠. 그쵸? 자, 성격의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해 만들어진 MBTI입니다. 근데 또 다른 차별, 디스크리미네이션을 낳는 평가 기준이 돼버리는 위험이 벌써 생겼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예 취업 준비생들은 자신의 MBTI를 숨기는 사람들도 꽤 많다고 그래요. 사회적으로 우호적인 MBTI를 거짓 기재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사회적인 우려를 또 한 번 낳고 있습니다. MBTI의 본래 취지는 배제가 아닌 포용임을 기억하고요. 타인을 이해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한 툴이에요. 툴, 도구라는 뜻이죠. 그리고 fun and play, 재미와 놀이, fun and play일 뿐이에요. 단순히. 그러니까 그걸 절대적으로 믿고 계시면 안 된다라는 사실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람의 성격에 관해서 또 고사성어로 한마디 안 할 수 없겠죠. 사람의 성격은 동빙가절이라고 합니다. 물과
물도 얼음이 되면 쉽게 부러진다라는 뜻인데요. 동빙가절. 사람의 성격도 때에 따라서 변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볼 때 물취이모하지 맙시다. 외모를 보고 사람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것처럼 단순히 블러드 타입이라든지 MBTI만으로 그 사람을 모든 것을 판단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의 결론이었습니다. 동빙가절이니 물취이모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사람의 성격과 블러드 타입 MBTI는 전혀 관계가 없다. 단순히 과학적으로 검증된 툴이 아님으로 인해서 fun and play, 놀이와 재미로만 꼭 활용하실 수 있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린 프린트의 단어들 꼭 3번 이상 12번씩 쓰시는 게 숙제였는데요. 네, 노트에다가 꼭 연습해 주시기를 12번씩 써서 저한테 그 숙제 검사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에 빈칸 꽉꽉 채우셔서 잘 쓰신 다음에 사진 찍어서 저한테 꼭 좀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행복은 기다리거나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라요, 발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 가시면서 그 또한 행복으로 발견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과 함께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Have a nice day. Bye bye. Thank you.